어느 날 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역할을 잃은 사람의 무너짐이란 그 어떤 재정 위기보다 무섭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경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경영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특히 예순을 넘기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책임질 사람도 줄어듭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경제적 불안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나는 그것을 경영의 실패라고 봅니다. 노년기는 은퇴가 아닙니다. 새로운 경영의 시작입니다. 다만 경영 대상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경영해야 할 것은 조직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이고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는 무기력을 낳고 무기력은 존엄을 잃게 만듭니다.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짜 경영 능력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첫째, 책임을 놓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책임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책임은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존재 자체에서 옵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책임, 마음을 다스린 책임,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책임,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을 책임.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경영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됩니다. 방관자는 무력감 속에서 쓰러집니다. 둘째, 질서를 만드십시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느슨해지면 하루는 금방 무의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십시오. 질서는 삶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없으면 모든 것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한 삶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셋째, 생각에 규칙을 두십시오.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규칙 없이 흘러가면 마음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생각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을, 저녁에는 오늘의 반성을, 그 외 시간에는 쓸데없는 걱정을 끊어냈습니다. 생각도 경영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생각은 독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생각의 독이 더 빨리 퍼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관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관리의 결과입니다. 나는 매일 걸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존엄도 무너집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경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프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다섯째, 관계를 재정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퍼만 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짜 관계를 남기십시오. 형식적인 만남은 에너지를 빼앗을 뿐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관계도 경영입니다. 좋은 관계는 노년의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여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80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 멈추는 순간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삶도 굳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60이든 70이든 배울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손주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일곱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노년기 가장 큰 적은 무의미함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쓸모는 타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화분을 가꾸는 일,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동네를 산책하며 인사하는 일, 봉사활동을 하는 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의미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옵니다. 진심으로 하는 작은 일이 거창한 업적보다 값집니다. 여덟째, 경제관념을 잃지 마십시오. 노년에도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무리하게 쓰지도 지나치게 아끼지도 마십시오.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 들지 말고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통장을 정리하고 지출을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도 경영입니다. 돈 관리를 잃으면 자존감도 잃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를 다뤘습니다. 매출, 이익, 성장률.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60이든 70이든 여전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당신의 마지막 존엄을 결정합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고 매일의 책임이고 매일의 경영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경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질서 있는 하루로, 의미 있는 관계로 당신의 노년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